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 동해안은 청명한 가을 바다를 즐기려는 외지 관광객들로 붐볐고 다음 주에도 연휴가 이어져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만 보면 포항과 경주는 코로나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포항에서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 접촉자 1명, 그리고 자가격리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타 지역 확진자 2명 등 모두 3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진 않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난 3일 경북의 총 확진자 수는 97명으로 전날에 비해 41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다가오는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도 수도권 관광객들이 대거 동해안을 찾을 겁니다.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세이지만 다음 주에도 연휴 기간이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포항시는 KTX 포항역사 선별진료소를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으로 생각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점심시간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외동읍에 선별진료소 3곳을 차리고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추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의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사고 9건 가운데 8건이 초동 조치 후 최대 37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월성 4호기에서는 감속제 상층 기체 개통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불꽃이 발생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화재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 소방대에 출동 지시를 하고 실제 화재의 경우에만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해 출동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대형 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 징후에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현행 규정은 화재 관련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공급 아파트가 엉뚱하게 직원들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도 상당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50에서 70%는 특별 공급 형태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분양됐습니다. 대체로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에 세금 감면, 이주 지원비까지 주어졌습니다. 여기 공공기관도 다 똑같은 것 같진 않고 취득세를 없는 데도 있고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특별 공급 아파트가 시세 차익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공급 아파트에 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파는 겁니다. 심지어 특별공급 분양권을 거주도 하기 전에 전매한 경우도 대구는 110건, 경북은 330건에 달합니다. 실거주하라고 혜택을 줬더니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들 직원이 특별공급 아파트에서 챙긴 시세 차익의 총합은 대구 163억 원, 경북은 237억 원에 이릅니다. 살고 여기 딴 데 살더라도 서울에 집 있는 집 많으시잖아요. 여기 또 최근에 여기를 팔아야 경기도를 살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2주택 취득세. 이런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공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숙사 입주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당첨자였습니다.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매매 시에도 일정 기간 양도 차익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 특공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 도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그 뜻이 변질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의 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따라 경주역이 폐역으로 지정돼 오는 12월부터 기능이 상실되면서 경주시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역사와 역광장 6천여 제곱미터를 소규모 공연장과 청소년 어울마당, 시민 휴식 공간 등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며 시가지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역 폐선이 되는 경주역과 철도 부지 전체 1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공공청사와 상징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성의 한 단위 농협 조합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하고도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2차 가해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과 9월, 의성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스토킹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임은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수매 현장에 나타나는 등 조합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장은 피해 여직원과 다른 농협 지점에 버젓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농협 지점엔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여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을 찾아가 다른 직원들과 1시간가량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해 여직원은 매번 참석하던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제가 회의에 항상 책임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배제가 되고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에 이어 협박과 스토킹까지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감사권이 있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검사국에서 감사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미리 그게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앞서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 결론을 내기가 성추행 조합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해당 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조합원 3,200명의 과반이 참석해야 총회가 소집되는데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었고 조금 있으면은 나락, 수확부터 시작해서 사과, 이 모든 게 수확에 접어드는데 이 시기에 대의원대를 소집한다는 것도 정말 부담스럽고 경북경찰청은 조합장을 성추행과 협박 혐의로 보안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이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안심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호미곶과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해안 트레킹 로드로 바다에서 치는 파도를 직접 느끼며 걸어갈 수 있어 국내 최고의 힐링 로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는 방역 요원을 해안 둘레길 곳곳에 배치해 관광객들의 코로나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수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남부 지역의 날씨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늦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8도, 포항이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수요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올해 4분기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을 분석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 지수가 101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업이 105로 전분기 대비 5포인트 상승했으며 기타 제조업은 89로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백신 접종 확대와 철강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대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비슷할 것이라는 반응이 60.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건의 절반 이상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 4,646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에 달해 58%를 차지했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시 감독 등 노동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완료율이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겼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인구 25만 2,344명 가운데 12만 7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 50.56%로 집계됐습니다.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 접종이 마무리되는 10월 말에는 정부 목표인 70% 이상의 시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환호 해맞이 공원 정상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구름 조형물이 11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형물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경과 전기통신공사 등을 마무리하려면 한 달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